아주 오래전 크로가라는 마을에 인형술사 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형극을 하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던 그들은 원래 사이가라는 꼭두각시 장인들에게 인형 제작을 일해왔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자 그들의 전통도 완전히 끊겨버렸고 결국엔 더 이상 인형극을 하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사이가 집안은 어느새 대기업 장난감 회사로 성장해 있었고 더 이상 아무도 꼭두각시 인형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그들은 여전히 인형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형들은 단순한 인형극이 아닌 무언가 다른 용도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 같았죠. 아무튼 사이가 일족은 크로가 일족에게 그 인형들의 성능 테스트를 맡겼고 크로가 일족 대부분의 선량한 인형술사들은 요청대로 테스트에 성실히 임했지만 일부 인형술사들은 그 꼭두각시들을 몰래 빼돌려 돈벌이에 악용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인형술사들 중엔 아시아나 에이로라는 남자가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끝없는 공허함과 무료함에 시달려왔고 그러한 공허함을 달래는 방법이라곤 암흑과 임무들이 주는 살떨리는 자극과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막대한 보상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의뢰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에게 의뢰를 맡긴 이들은 놀랍게도 사이가 일족으로 조만간 사이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마사루라는 소년을 살해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아시아나는 곧바로 임무에 착수했으나 마사루라는 소년의 곁엔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형술사와 무술가가 지키고 있었고 그들에게 고전하는 사이 크루가의 다른 팀에게 마사루를 빼앗기고 맙니다. 보수를 받기 위해선 납치된 마사루를 찾아내어 그들보다 먼저 임무를 완수해야 했는데 하지만 마사루가 끌려간 곳엔 수많은 경호 병력들이 주둔해 있는 데다 알 수 없는 함정들로 가득했고 그래서 마사루를 지키던 두 사람을 먼저 보내 몰래 따라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동안 뒤로 돌아가 마사루를 먼저 찾아내려 했는데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사루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겁에 질려 벌벌 떨던 얼마 전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킬러를 고용하겠다는 그의 말이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박력과 배짱만은 차마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인 그가 돈만 준다고 간단히 의뢰인을 배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 마사루가 보여준 일지에는 마사루를 미끼로 크로가 일족을 잘멸시키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사이가 일족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사실에 아시아나는 몹시 불쾌하기만 했고 결국 마사루의 의뢰를 수락합니다. (10억 엔을) 받기로 약속한 아시아나는 마사루를 도와 붙잡혀있던 마사루의 동료들을 구해냈고 이곳에서 탈출하려 하는데 고작 10엔이긴 했지만 아시아나는 나름의 의뢰를 기꺼이 수락했고 서둘러 탈출하려 하는데
그런데 하필 그때 바닥이 무너지는 바람에 마사루가 떨어져 버렸고, 하는 수 없이 일단 마사루는 나루미에게 맡기고 인형술사 여자와 먼저 탈출합니다. 그리고 끝내 두 사람은 불타는 저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나루미 희생으로 기적적으로 마사루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행히 아시아나는 약속했던 10억엔을 받을 수 있었죠. 이후 아시아나는 전 세계의 휴양지를 유랑하며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인생을 즐기는데, 그런데 부족함 없이 호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어째서인지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허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앞에 이상한 남자가 한 명 나타나는데, 그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의 일에는 쿠로가 마을에서 어떠한 인형을 가져가기 위해 아시아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처음 아시아나는 그의 의뢰를 거절하려 했으나, 그는 마치 아시아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아시아나가 느끼고 있는 갈증을 자극했고, 결국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아시아나는 조지라는 남자와 함께 쿠로가 마을로 가 인형을 받았고, 원래라면 이것으로 그가 받은 의뢰는 끝이었지만, 여전히 따분함이 해소되지 않았던 그는 조지를 따라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 발을 들이고 맙니다. 그렇게 인형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그들의 앞을 은색 안개가 가로막았고, 결국 아시아나는 조나 병에 걸려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지의 도움으로 조나 병에서 나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배달을 이어나가는데, 그리고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수없이 많은 인형들의 잔해와 시체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 있던 인형들이 다시 일어나 천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둘도 서둘러 인형을 따라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둘은 최초의 시로간에 루실과 만났고, 마침내 배송을 완료합니다. 아시아나가 운반해온 인형은 안젤리나라는 인형으로 한순간에 모든 인형들의 움직임을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놀랍게도 이곳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루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폭발 속에서 살아남아 여기에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지금은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안젤리나 인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급 인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히로가네라는 인간들과 사륙 인형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생각한 그는 그들의 싸움을 그저 방관합니다. 게다가 2시간 뒤인 자정엔 미사일 공격이 쏟아질 예정이었고, 어차피 이기든 지든 전부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로간 애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던져가며 인형들과 싸웠고,
이러한 그들의 무의미한 행동을 아시아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다 결국 제일 강해 보이는 인형들마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커다란 기차를 소환해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모든 걸 체념했지만 조지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고,なんだ、つまらぬ人間がもう一匹いたのか。どけ。 피키라는 인형의 명령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신과는 다르게 히로간 애들은 여전히 끝까지 저항했고, 그들의 모습에 아시아나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무시무시한 인형들을 상대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다시 부활한 나루미가 나타나 순식간에 인형을 파괴했고, 그리고 그동안 방관만 하던 아시아나도 직접 나서 도망가려는 인형들을 막아섰죠. 그런데 알고 보니 키다리 크라운이라는 기차의 정체는 사실 커다란 인형이었고, 강제로 출발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야 한숨을 돌리며 주변을 돌아보니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나름이도 탈출해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이 있긴 했어도 분명 인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나름이의 표정은 어째서인지 허탈감과 분노로 가득 차 보였죠. 게다가 그는 현재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해주려 했으나 결국 누적된 피로로 인해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죠. 한편 사막에서 구조된 뒤 아시아나는 다행히 다시 건강을 회복하긴 했는데, 조지의 말에 따르면 사막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형들은 여전히 건재한 데다 현재 전 인류가 조나병에 걸리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조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며 자신과 함께 그 기계를 지키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시아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 하는데, 조지의 피를 먹음으로써 히로간 애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보단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아시아나가 느끼는 갈증을 자극해옵니다.
결국 아시아나는 다시 한번 그의 의뢰를 수락합니다. 그렇게 링들과 함께 조나병을 치료할 기계를 지키러 가는데 영수에는 이미 기계를 노리고 나타난 수많은 인형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게다가 훨씬 더 많은 인형들이 이곳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구역을 나눠 연구소를 지키기로 하는데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아시아나는 인형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그냥 이대로 도망가려 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판탈로네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을 그냥 보내주려 했고 아시아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도망치기로 하는데 ラッキーじゃねえか。そうさ、何もためらうことはねえ。あそこから外へ出ちまえや。どけ。参ったな。私らしくないことを思い出しちまった。お前は退屈なのだろう。そうさ、私はあんたと同じで人生が退屈だったんで。酒、女、博打、へっ、つまんねえ。こっから出たって何があるってんで。あるのはずっと昔から持て余していた相変わらずの退屈だけだろうよ。だったらここを出る前にぶっ殺しておかなきゃな。人形ごときにビビっちまった情けねえ自分をよ。 그렇게 결국 아시아나는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죠. せっかくのおめこぼしですがやっぱやり合ってもらえますかい。ほう、逃がしてやると言ったのに愚かなことだな。お忘れのようですがね、あんた私にどけって言ったんですぜ。取る玉もねえ家電製品の親戚が人間様に向かってよ。ならば来てみよ。自慢の命を消し飛ばしてやろう。行きますぜ、パンタローネさん。 그러나 역시 판탈로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죽어줄 수는 없었고 그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자신의 혈액에 미약하게 남아 섞여있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로 꼬셔 조금씩 앞으로 유인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몸에 자신의 피가 묻은 칼날을 박아넣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물의 양이 너무 적었던 탓일까 판탈로네는 쓰러지기 전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했고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다행히 그의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기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탈출을 위해 아시아나는 사하라 전투에서 노예컨대 개조한 기다리 크라운 홀을 소환합니다. 그렇게 일행들은 무사히 연구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명상을 입었던 아시아나는 위험한 상태이긴 했지만 생명임을 덕인지 다행히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세계에 조나병이 퍼진 상황에 병을 치료할 기계는 단 한 대뿐이었고 게다가 인형들의 수정은 조나병을 더 빨리 진행시켜 인류를 못살아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행들은 직접 우주로 가 조나병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스페이스 셔틀을 발사장으로 운반하고 다른 한 팀은 먼저 발사장으로 가 인형들로부터 발사장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루미 일행이 셔틀을 운반하는 동안 아시아나는 다른 일행들과 헬기를 타고 발사장에 먼저 도착해 셔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을 무사히 지켜내었죠. 그러나 셔틀이 발사되기 직전 헬기의 폭발과 함께 인형들의 최후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나루미가 홀로 인형들을 막아서는데 하지만 역시나 혼자서 모든 인형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 나루미를 도와주는데 오랜만에 본 마사루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늠름해져 있었고 이윽고 마침내 둘은 인형들을 전부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마사루가 자기 혼자 우주로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마사루가 혼자 우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시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마사루를 태운 셔틀이 발사되고人間邪魔する気か。私はプロなんでにバカが。どうやら無事行ったようですね。油断してな。まさか私の弾きが風特製の弾を吐き出すとは思ってもみ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さしずめプロの殺し屋の勤勉さをなめんなってとこか。でもプロは10円で仕事を引き受けねえか。なんであんなことを言っちまったんだろうな。おじさんは僕が雇う。だから僕の側についてよ。でお題はいかほどいただける。